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오늘 1, 2부 설교를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설교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국제정치학 강의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이토록 사랑하사라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찬송가 부르는 그 가사가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이 참 감동이 오는데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순서대로 치면은 세계에서 열방에 하나님 그 영광을 가장 많이 비춘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대한민국 2등 됐습니다. 2등. 1등이 미국이에요. 1등이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1등인데 무슨 기준으로 미국을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한 나라가 미국이고 세계에서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이 파견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국하고 한국이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다 전파하고 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니는 교회가 다음 주 6월 29일 날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140주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모여서 처음 그 교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드린 날이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6월 29일이에요. 그래서 6월 29일 날 140주년을 기념을 하는데 요번에 우리나라 신문 같은 데는 다 틀리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됐다는 건 뭐 다 아는데 저는 작년 내내 트럼프가 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불나게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가장 정확한 자료, 미국의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 한 번도 트럼프가 지는 거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료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은 미국의 민주당 방송만 보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방송만 보고 트럼프가 못 이긴다.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거다. 여러분 트럼프는 엄청나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작년에 7월 13일 날 유세하다가 이렇게 딱 얼굴 돌려서 이거 보세요 하고서 돌리는 순간 총알이 핑 하고 지나서 귀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서서 있었으면 귀에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죽는 거예요. 바로 일주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여기다 붕대 붙이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해피리면 이거 보세요 하고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리키는 그 순간 핑하고 날아간 거예요. 0.3초라고 그러더라고요. 0.3초 사이에 살았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인데 11월 5일 날 선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 한 새벽 2시쯤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확실히 당선되었다. 아직 표를 더 세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누가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전부 거기 있는 사람이 반주도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그 영어로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뽑아준 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된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바이든이 장관일 때 미국의 국가의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청장이 해군 대장이에요. 계급으로는. 그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지가 여자래. 그래서 자기 보고 희라고 부르면 막 화내고 내가 쉬인데 여잔데. 그러니까 바이든의 장관 중에서는 성전환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옷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입은 빨갛게 칠하고 그 너는 뭐냐?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나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거는 바이너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근데 그게 미국의 장관급이야.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통령 대변인실에 있는 흑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흑인 여자는 동성애자입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만 미국의 군인들의 동성애자가 10,000명도 넘어요. 남자인데 여자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그걸 다 잘라버려. 다 쫓아내요. 군대는 전쟁하는 조직이니까 나가라고. 너네들 가서 남자가 여자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지금 미국을 상식으로 다시 바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 3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러면서 대통령 명령서에 사인을 했어요. 아니 부활절이면은 우리 기독교도들이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정말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절 날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용으로 성전환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전환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그날 트럼프 후보지 그때는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에 11월 5일 날 당선되면은 그 날을 크리스천 데이 기독교도의 날로 선포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은 기독교를 믿는 자유가 있지만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닌 나라입니다. 사실상의 국교지만은 국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주셨다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1월 20일 날 그날 뭐 너무 추워서 바깥에서 하지 않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그날 또 불렀던 노래는 뭐냐? 다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His word is marching on,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행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돼 있죠. 국가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그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부르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르는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아까 그 복음성가에 나오듯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 되나요? 이렇게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 국민의 한 5분의 1 됩니다. 그래도 뭐 어딥니까? 대단한 거죠. 미국은 요새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75%가 교회 갑니다. 미국은 한때 내가 유학할 때는
벌써 한 30,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 95%가 교회 다니던 시절입니다. 모든 게 다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 어디에 이제 세미나 하러 가면은 미시시피 대학에 세미나 하러 갔는데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오늘 저녁에 어떤 카우보이 모자 쓴 분이 거기 외국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오늘 지금 저녁 먹을 텐데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도 안 드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그 좀 마음이 이상할지 몰라서 묻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동양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학자들이 전부 하시라고. 나는 그분이 학교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치학과 교수더라고요. 전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미국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원생이. 너네들은 이렇게 모든 거 할 때마다 이게 저녁 먹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너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그 백인 여자가.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다. 미시시피니까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에 내려서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23시간 걸려서 왔다. 그랬더니 그 미국 학생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 먼 데서 23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와서 나하고 밥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게 어찌 감사하지 않은 일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사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또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괜찮은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됐습니다. 10등 지금 현재. 군사력은 6등, 7등으로 봅니다. 경제력은 11등, 한 12등 되고, 그래서 합쳐보니까 세계에서 10등, 아무리 못 봐도 좀 좋게 보는 사람 6, 7등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오늘 우리 강의 제목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통일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까지 컸는데 이제 통일되면은 곧 대한민국은 완성품이 되고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제까지 이 나라가 생긴다면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한 그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국제정치학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해석하는 일이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하나님을 제일 정말 열렬히 따르는 나라인데 미국이 생긴 이야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거만 제가 잠깐 이 본강이랑 조금 다르지만 한 1, 2분 설명드리고 이제 본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용감한 청년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는 지구가 평평했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둥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쭉 가면은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인도는 서양 사람들한테 꿈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은 집방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방구에 가면 금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도 금이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저쪽 그 중동 지방을 통해서 이제 낙타 타고 왔는데 지구가 둥글대니까 그냥 가면은 인도 만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콜럼버스가 근데 그래 돈이 있나 그래가지고 여왕한테 갔습니다.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쪽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돈 벌어 오겠다가 아니에요. 저쪽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바로 1492년에 아랍 사람들이 70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다가 스페인이 겨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이사벨라 여왕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와서 저쪽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배를 세 척 내주면서 가서 예수님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돈 버는 건 다 너 거야. 그런 명령을 해줍니다. 그 이제 콜럼버스는 또 부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오는데
그때 용감한 선원들이 따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탈 만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목사님도 같이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오는데 가도 떠난 지 2달 됐는데 땅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무섭습니다. 이거 그대로 갔다가는 전부 다 이제 다 떨어져 다 죽는 거야. 지구는 둥근 줄 알고 따라왔는데 2달이나 왔는데도 땅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선원들이 콜럼버스를 죽이고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콜럼버스한테 와서 말을 해줍니다. 지금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죽는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콜럼버스는 오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왔습니다. 100km 왔는데 50km 왔다고 그러고 1000km 왔는데 500km 왔다고 그러고. 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 근데 자기가 나갔어요. 선원들한테 여러분들 이틀만 더 갑시다. 이틀 가다가 땅이 안 나오면은 그럼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선원들을 달랬습니다. 콜럼버스가 일기장에 써요. 자기가 이틀만 더 가자고 하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한테 목촉 놓아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 죽어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땅 좀 나오게 해주세요. 땅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틀 만에 땅이 나옵니다. 선원이 거기서 보다가 와 저기 땅이다. 그 스페인 말로 띠에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발견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이틀 만에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땅에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밟았다. 그 사람은 그게 인도인 줄 알았죠. 인도.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디안.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이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인디안이 아니고 그냥 미국에 있는 다른 원래 있던 종족이죠. 거기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학생들 지도 한번 보세요. 산살바도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 밑에. 산살바도르가 영어로 말하면은 성스러운 구세주란 뜻입니다. Holy Savior, 산살바도르.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땅 이름을 붙인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리고 세 척 중에 한 척이 난파가 돼가지고 그거 나무를 뜯어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 이름이 그 스페인 말로 라 나비다드,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마스. 그래서 미국을 발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는 또 뭘까요? 콜럼버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CHRISTOPHER.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라는 것은 예수님을 얻고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가는 사람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저기 가서 금을 왕창 갖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첫 번째 발견한 땅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지은 건물을 라 나비다드. 이제 여러분들 금년 크리스마스 되면 또 그 노래 막 나올 거예요. 라 나비다드라고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캐럴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그렇게 생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다른 나라도 많이 가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갔는데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제일 특급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념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 근데 이 나라가 크는 과정, 이 과정들이 보니까 전부 아까 모세가 야 너네들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 뭐 하는지 잘 보고 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증명을 해줄 테니까 보고 있으라고.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준 그런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기계가 이거 안 가는데 제가 말로 할게요. 이게 넘어가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이 나라를 완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말로 할게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정말 하나님이 저거 보고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뿐만 아니라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나갔다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겁니다. 라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예수님이 바위 옆으로 밀려나라 그러면 바위가 밀려나겠죠.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라 그러면 저절로 풀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붕대를 여인들 보고 바위를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붕대는 지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것을 보고서 혹시 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 망하는 얘기 그거 하기 전에 저 지도를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여기 조그만 파란색 맨 정말 아시아 끝자락에 완전히 손톱만 해요. 이 콩알만한 나라가 저거 이제 어느 학자한테 보여주고서 저 조그만 파란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인데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소? 그러면은 곧 빨갛게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세요. 저기 어떻게 요만한 게 버텨. 80년을 버텼습니다. 80년. 옛날에는 빨간 게 다 공산주의 국가,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 러시아 독재국가, 중국 독재국가, 이란,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이것을 세계 4대 독재국가라고 그러고 그 나라와 지금 자유진영이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냉전보다는 지금 싸움이 훨씬 쉬워요. 옛날에는 공산국가가 수십 나라였는데 지금은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맞서 뜨는 나라가 4나라입니다.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그래서 우리가 곧 이길 수 있는데 저 조그만 나라가 80년을 버텼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버틴 겁니다. 저거는 어느 학자한테 보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소? 지금 물어봐도 역사 안 따진 사람한테 지금 이거 저 조그만 요 한국 어떻게 될 것 같아? 곧 빨갛게 되겠네. 하나님의 보호하사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저 빨간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나라가 그래 너 꼬마지만 내가 도와줄게. 이 꼬마지만 도와줄게. 미국이 한국하고 같은 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주판을 튀기는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요만한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거기에 이승만이라는 정말 민족의 목사님입니다. 민족의 목사님, 그 국제정치학의 천재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잡아당겨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약한 나라가 협박한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미국이 사인을 해줬고 한미동맹 때문에 저 빨간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미국이 요 조그만 파란색 도와준다는 약속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살아있고 저는 이제 곧 제가 그 얘기는 오후에 강의할 준비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국제 환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일되기 딱 좋은 조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오늘 오후에 할 텐데,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잘 살아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약한 나라냐. 왕비가 궁전에서 다른 나라에 그냥 우리 애들 말로 깡패들한테 칼 맞아 죽는 나라. 저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 정말 나쁜 녀석이네. 우리 그 후배 정치학 교수가 자기가 유학할 때 러시아 학생들한테 얘기했대요.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 나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왕비를 궁전에서 일본 깡패들이 칼로 찔러 죽였다고.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니네 궁전에서 죽였다고 지금 말했냐? 그래서 궁전에서 죽였지. 죽인 놈들이 일본 깡패라고 그랬냐? 깡패지, 깡패. 그랬더니 러시아 학생이 너희 나라는 누가 지키고 있었냐고 그러더래요. 너희 나라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깡패가 들어와서 왕비를 죽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 나라가 너무 쑥스러워.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뭐냐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왕비도 못 지키는.
저렇게 허약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2천만인데 군대가 8천 명이래요. 그 나라 망해야지. 조선 망했습니다. 조선 망한 데 대해서 그 중국 사람이, 중국도 그때 망했죠. 야, 너네들이 망했는데 그것이 어찌 일본만 탓하냐? 니네들도 잘못이 있어. 니네들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국민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잘했으면은 아무리 일본이 힘이 강한들, 일본이 100개가 있어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 그렇게 망하겠어? 참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망하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그래도 나라를 잃은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참 독립운동하고 3.1운동하고 뭐 임시정부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뭐 정말 전투한 뭐 광복군 이렇게 별로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투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되찾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래도 이승만 박사 같아요. 1942년쯤 되면은 그때 일본이 힘이 제일 셀 때입니다. 일본이 그때 가지고 있던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보다 더 좋았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이 미국 거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리들은 뭐 일본 그냥 일본이 지가 쎄면 얼마나 셌겠어? 그게 아닙니다. 진주만 공격할 때 일본 비행기랑 미국 비행기랑 붙으면 일본 거가 이겼을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천재들이 이거 일본하고 지금 싸우다가는 우리 뭐 그냥 달걀 바위에다 던져봤자라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 공부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으려면 실력을 기르자. 그러니까 좀 싸우는 걸 그만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것들 다 친일파 아니야? 이런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정말 국제정치의 도사인 이승만 박사가 딱 방송하는 겁니다. 싸워라. 지금 일본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싸워라. 지금 일본이 센 것 같지만 곧 죽는다. 하늘의 불벼락을 받아서 곧 죽게 된다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불벼락이 뭘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핵폭탄이더라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늘의 불벼락을 맞아서 일본 놈은 곧 죽을 테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많이 친일로 돌아갔는데 뭐 친일이라기보다도 일본하고 지금 당장 싸워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죠.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결국 뭐 이제 우리가 속도를 빨리 내는 거죠. 일본이 미국한테 이제 전쟁에서 져서 항복하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했고 9월 2일 날 일본군 총사령관이 메가다 장군 태평양 총사령관한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고 그때 정말 이것도 운명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잘랐어요? 하나님도 참 우리를 왜 이렇게 잘랐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잘라져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맹렬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잘라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편해요. 언제든지 불편해.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은 나이만 차면 군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40개월 했습니다. 군대를 장교로 오는 바람에 내가 삼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셋이 몽땅 다 군대 가 있었어요. 그 우리 막내가 울산경비사령부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내를 면회 오느라고 자주 왔어요. 그놈이 그래. 형이 장교 아니었으면 나는 방위하는 건데 아들 셋이 다 군대 가 있으면 막내는 그때 방위로 보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게. 근데 형이 장교라서 덕택을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덕택 봤어요. 그 친구 소대장이 내 제자였거든. 그러니까 아주 비록 이등병이지만은 교관님의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덕을 받습니다만은 하여간 3명이 다 군대에 오고 그게 이 나라를 세게 만든 기본입니다. 모두가 다 군대 가고 그리고 여기 울산님은 우리나라의 그 심장인데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구호가 뭡니까? 싸우면서 일하자입니다. 한국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큰 거는
보면은 사실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 민족에게 고생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맹렬하게 크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구나.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복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분단 안 되고 그랬으면 지금만한 센 나라 안 됐을지 모릅니다. 요 조그만 사이즈 가지고 지금 등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남한 땅 넓이가 세계 107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25등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25등, 땅 크기가 107등이면 한 70등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등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하게 된 그 계기가 분단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살았고 모든 젊은이들 군대 가고 군대 가가지고 전부 남자답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70, 80대도 군대 얘기하죠. 그게 그렇게 추억이 되는 겁니다. 힘든 추억이지만은 대한민국이 분단은 거꾸로 봤을 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통일만 되면 그냥 강대국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미군이 9월 9일 날 들어와서 일본의 항복을 9월 9일 날 받고 그리고 저 깃발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일본이 올렸던 깃발은 이 땅은 일본이야 그런 뜻이고 미군이 올린 것은 일본을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미국은 곧 가고서 이 나라를 한국한테 주는 그 준비 기간으로 미국 깃발을 저기다 올렸던 것이죠. 저거를 뭐 일제 강점기, 미제 강점기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북한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함부로 막 받아쓰면 안 돼요. 북한이 먼저 미제 강점기라는 얘기를 하다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급으로 맞춰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란 말을 나중에 만든 겁니다. 미제가 지금 강점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바로 저거는 북한이 만든 말. 그리고 대한민국이 생긴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완전히 공산국가가 생겼고 한국에는 공산당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몰라서 공산주의가 좋은지 나쁜지는 6.25를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알았지. 6.25 나기 전에는 뭐 공산주의 다 논어먹자며 논어먹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70%가 사회주의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막 그런 시절입니다. 그거를 정말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싸우는 과정이 가히 전쟁이었다. 그래서 요새 학자들이 건국도 전쟁이다. 다음 페이지 그거 나오죠. 건국 전쟁 뭐 저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를 자른 원흉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무리 봐도 통일은 안 될 것 같고 북한은 군대도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니까 우리도 거기를 대처하려면 여기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밑에 있는 책은 미국에 있는 한국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소련이 망한 다음에 가서 문서를 막 뒤지다 보니까 1946년 그러니까 45년 연말쯤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몇 달 안 됐을 때 스탈린이 북한에 있는 소련군 장교들한테 지령문을 보냈는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지령문에 하루빨리 북한에다가 공산 정권을 수립할 것이라는 명령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자른 것이 아니라 이미 소련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 문서 뒤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꾸 새 것이 나오고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났어가 아니라 먼저 수립한 것은 북한이었다, 스탈린이었다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생기는 날 참 감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학교 들어갔을 때 난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이제 한글 쓰게 되는 날 우리 엄마가 조그만 그 아주 하드카바 아주 이쁜 책이었습니다.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몇 월 며칠. 근데 첫 번째 일기장. 내가 이제 한글로 내 이름도 쓸 줄 알고 오늘 나는 뭐 이런 거 쓸 줄 알 때 그때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나라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국가도. 대한민국 국가 첫 번째 기록이 기도문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 우리나라 일기장 1페이지예요. 1948년 5월 10일 날 정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5월 31일 날 이제 모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봤어요. 이승만 박사가 물론 위대한 독립운동가지만은 그날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그 중에서 연세가 제일 높아서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이승만 박사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만들고 국회를 개원하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맙다고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두리번하다가 저기 목사님 계시는군요.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다니. 미국에서는 그 일이 지금도 흔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목사님이 어떻게 정치를 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내가 그 달라스에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책을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서 이 나라를 정말 괜찮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윤용 목사가 앉아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나오라니까 그냥 얼떨결에 나간 거예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걸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기도 잘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전부 다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은 그래서 첫날 그 대한민국 일기장 1페이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음 페이지. 바로 저분이 이윤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분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0 정도까지 사신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가 오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이게 그냥 된 것이냐고서 참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말 순서에도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 여기 보면은 그 순서 다 있잖아요. 그 순서 없이 감사합시다. 감사.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얼떨결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에 합의를 하고 다 아멘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아멘으로 끝난 그 기도문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공문서 넘버 1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는 그거로 증명이 되죠. 다음 페이지. 이거 쭉 제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 혹시 그 필요하신 분은 그냥 다 공개된 자료니까 보시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장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정말 애국운동을 하고 저 사람은 고종한테 냄비들었죠. 고종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고종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고문 맞고 다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 사람이 그 천재인 거가 배제학당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는 유교 신자고 엄마의 종교를 버릴 수 없다. 우리 제사 지내고 그러는 데인데 그 배제학교라고 그 서양 사람들이 만난 학교를 어떻게 가느냐. 영어나 한번 배워보자고 갔다가 영어 배우러 배제학당을 들어갔는데 반년 만에 영어 선생이 되는 건 모르시죠?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 영어를 ABC도 모르는 사람이 반년 만에 영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축사를 영어로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진짜 괜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만들었거든.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왜 교회 다니니? 내 자유로워지려고. 뭐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그 최고가 난 죽음도 안 무서워. 나는 지금 너무 자유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그리고 행동하면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자유로워지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자유롭게 살라고 줬습니다.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남한테 매맞지 않을 권리,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는데 그런 나라를 지구에다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준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불가양의 권리. 그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권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그 권리를 뺏길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근데 그 권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나라를 하늘에 가면 있는데 땅에다 건설한 것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델을 그대로 베껴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다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립을 했죠. 1948년 8월 15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와서 축하해 줬죠. 메가더 장군은 참 대단한 장군인데 이승만 박사한테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5살 형님인데 이승만 박사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궁금한 게 저 메가더 끝내주는 장군이 제3세계의 늙은 영감 하나를 못 당했다. 말만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예썰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러면 예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라 괜찮은 것 같아. 저게 왜 괜찮을까? 보니까 이 나라의 건립 이념이 끝내줘요. 첫째, 그 영어로는 C라고 그럽니다. C, 대문자 C예요. 대문자 C 첫 번째가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두 번째 C,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세 번째 C, 컨스티튜션, 헌법, 민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거에 의해서 만든 미국이 성공하고 잘 된 나라를 보고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미국이 당분간 보장해 줘야 돼.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한국은 앞에 C, 자유, 민주, 기독교 더하기 한미 동맹.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 설계도가 지금까지 작동을 해서 이 나라가 뭐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쭉쭉 달려온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통일할 때까지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4대 정신, 이승만 박사. 미국의 건국 3대 정신은 한미동맹은, 미국은 센 나라니까 누구랑 동맹 안 해도 끄떡없죠. 다음 페이지.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저 가짜 국가입니다. 가짜 국가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김일성이가 처음 나타나가지고 김일성 장군 환영식 하는 날인데 뒤에 태극기가 있더라. 근데 지금 북한은 태극기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는 태극기 다 없어요. 뒤에 소련 장군들이 있고 태극기 있죠. 태극기 없고. 우리 외삼촌이 이때 김일성을 보러 갔다가 우리 외삼촌 뭐 돌아가셨지만은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그거 다 가짜야. 그날 자기도 김일성 장군이 오셨다고 그래서 평양에 나갔는데 뭐 젊은 놈이 와 있더만. 지금 살아계시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석 교수하고 이 사람하고 동네가 같아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 그 형들이 김일성이 왔다고 해서 다 나갔는데 그날 형들이 와서 그러더래. 그거 김일성 아니야. 우리 동네 성주가 확실해. 김성주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 우리 동네 성주가 확실해. 최근에도 그 영국 방송에서 김영석 교수가 저 사람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라는 사람이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미국 CIA가 작년에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가짜고 김일성이가 진짜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도 좋아가지고 외국어를 몇 개씩이나 할 수 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진짜 장군인데 일본하고 전투하다가 죽었다라고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 니네가 믿는 김일성은 가짜야라고 미국이 발표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썼냐면 그놈은 길거리에 다니던 깡패야. 밴디트라고 썼습니다, 영어로. 김일성이는 밴디트야. 김성주는, 진짜 김일성이는 죽었고 바로 저 가짜가 지금까지 손자까지 지금 해먹고 있는 중이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북한도 생겼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거지죠. 세계 100나라 중에서 거의 90몇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미국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도 별로야. 그래가지고 줄을 걷습니다. 일본하고 이 필리핀은 미국이 근 줄 안쪽에 있어요. 한국하고 대만은 바깥쪽에 있는데 저게 아시아 방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소련은 와 이거 미국이 이거 토해놨네. 이건 내가 가서 집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집어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맡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중요한 필리핀하고 일본을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면 나는 가만 안 있겠어라고 하고서 근 줄이 H9입니다. 저거 긋고서 정말 5달 만에 전쟁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긋기 몇 개월 전에 미군이 또 다 나갔고 그때 이승만 박사가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랬는데 미국이 너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너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몇 달 만에 나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북한 빨간색, 남한 파란색. 그때는 직선이 국경선이었습니다. 뭐 북한이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것이죠.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첫 방송이 뭔지 아세요? 북한 방송. 남조선 괴뢰군이 북한을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반격한다가 첫 번째 방송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방송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남한이 쳐들어와서 김일성이가 반격한다고 방송에 나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황해도 거기서 있는데 자기는 운동장에서 봤대요. 폭탄 날아가는 방향을. 북한이 남한으로 쐈지 남한이 북한으로 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뭐 이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이유는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이 망하니까 자료들이 막 나오는데 북한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소련어로 써줬습니다. 소련어로 써준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니까 북한의 공격 명령은 한글이 아니야. 너무 말이 이상해.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왜 이렇게 한글이 엉터리일까? 근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아, 소련이 공격하라고 명령서 써준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됐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 번역 잘못하면 뜻이 이상하죠. 한국말이 이상하죠. 그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누가 공격했다는 말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100%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것이고 지금 와서는 근데 북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려고 한 것인데 해방하는데 먼저 공격했다는 게 뭐가 대수야? 라고 이렇게 지금 또 발뺌을 하는데 누가 공격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몇백만 명의 억울한 희생을 낸 그 인간을 벌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를 그래서 국제적 학자들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전쟁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찾아요. 왜? 벌 주려고.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날 테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또 넘어갈게요. 막 38선 전체에서 밀고 내려오죠. 여기 파란색, 연두색 그것만 남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구해주시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루만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나라를 한국을 포기하고 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전쟁이 나니까 왔는데 왜 왔을까?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 포기한 건 미국이 다 주판책을 보니까 이것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소련이 점령하려고 오니까 개입한 이유는 야 소련 내가 한국 너 가져가라고 내가 비워놓은 게 아니야. 너가 그처럼 깡패 노릇을 계속한다면은 이거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떠난 이유는 계산해보고 떠난 거고 온 이유는 도덕적으로 온 겁니다. 아니 소련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그냥 놔두고 왔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막아주려 온 게 아니라 소련 놈들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고 막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크라이나 병사가 막 소리 지른 거예요. 미국 너는 겁쟁이야.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하늘에 러시아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비행기 좀 못 오게 해달라. 그게 뭐예요? 영어로 No Fly Zone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땅 위에 러시아 비행기 날 수 없어. 그거를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토 사령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달려가서 미국 제발 여기 소련 비행기 좀 러시아 비행기 좀 못 날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애절하게 소리치는 거는 정말 불쌍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못 나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가서 소련 전투기를 격추시켜 준비를 다 해야만 하늘을 막는 일이 생기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솔직히 3차 대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울부짖는 겁니다. 야, 이 미국 바보 같은 놈들아, 겁쟁이들아, 왜 안 해주는 거야? 소련이 무섭지, 러시아가 무섭지. 너네들은 강대국도 아니야. 너네들은 개똥이야. 막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우크라이나보다 그때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이 와서 싸워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미국이 돈만 줘요. 무기 주고 한 사람도 안 갑니다. 피는 안 흘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대한민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입니다. 그날 고향 가서 이제 잘라고 토요일이니까 밤 9시쯤 비가 막 와. 근데 이제 들어가서 2층 서재에서 책 읽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는데 장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에치슨 장관. 아까 그 줄 근 사람이 각각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요. 이 사람이 첫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럼 워싱턴으로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밤 9시가 넘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워싱턴으로 오면은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때 비행기로 4시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국에서 소식 오는 걸 보고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 왜?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죠. 아침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6월 25일 미국 시간으로 휴가를 다 취소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와요. 오자마자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한국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며칠 만에. 그래서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붙들었는데도 나갔던 나라가 전쟁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미군이 육군이 싸우러 왔다. 참 그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나중에 회고록을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읽고 있던 책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큰 전쟁들 모두가 작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커진 것이다. 그럼 작은 전쟁, 큰 전쟁.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작은 전쟁으로 친 거예요. 한국은 소중하지가 않아, 미국이. 소련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는구나. 독일을 갖다 건드릴 거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소련은 독일을 건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3차 대전이야. 그러니까 한국 가서 막아야 돼. 한국은 작은 전쟁, 독일은 큰 전쟁. 작은 전쟁을 미리 막음으로써 큰 전쟁을 막자. 거기까지 뭐 그럴 듯해요. 근데 읽은 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그것도 참 너무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보다 진짜 역사는 곧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것도 넘기시고 미국 사람들 와서 정말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중공군, 두 번째가 북한군, 세 번째가 한국군, 네 번째가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부상당까지 치면 10만 명도 넘어요. 죽은 사람만 한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정말 많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워싱턴 가보면은 저 기념비가 있는데 저게 그 저쪽 한경남도 그 흥남 철수 작전 하기 직전에 장진호 전투, 그 미군이 아주 정말 피해를 많이 입은 전투인데 그때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저 얼굴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아주 그 참 처절한 그런 얼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기장 6.25 때 일기장 썼는데 이승만 박사가 새벽에 6월 26일 새벽에 일본에 전화가 옵니다. 메가다 장군 사령부한테 부관이 안 바꿔줘요. 깨워! 안 바꿔줘. 주무십니다. 깨우라고. 주무신대요. 깨우란 말이야. 소리 꽥꽥 지르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그 부관이 메가다 장군을 깨워요. 그 메가다 장군이 전화를 받는데 이승만 박사가 영어로 호통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미군 나가면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랬지? 지금 전쟁 났어. 어떡할 거야? 책임져. 메가다가 쩔쩔맵니다. 메가다가 그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서울에 오죠. 한강 남쪽에 서서 이렇게 저쪽 한강 건너편에는 북한군이 막 들어오고 있고 거기 우리나라 국군이 총 들고 기관총 들고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물어봐요. 그 병사한테, 병사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가? 네,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철수 명령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여기 있다가 싸우다 죽겠습니다. 메가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병사가 철수 명령이 안 나오면 싸우다 죽겠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통역장교한테 이 병사한테 얘기해 주게. 우리가 곧 구하러 오겠다고. 그게 6월 27일 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미군이 오죠. 저기 보면은 정말 그 순간에 우리 대통령이 메가다 장군한테 소리 꽥꽥 지를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가 저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그때 통역관이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통역관이 있으면은 통역관이 소리 대신 질러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매일 총을 벽에 밑에다 두고 잤어요. 이승만 박사가 총 한 자루 갖고 오라고 총알 2방하고 만약 공산당이 자기를 죽이러 오면 그럼 쏴 죽이고 자기는 공산당한테는 안 죽겠대요.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 전쟁 내내 총을 들고 다녔답니다. 다음 페이지.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했고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했고 저 사람들이 트럭 타고서 올라가서 오산에서 북한군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왔던 군대가 540명 스미스 부대입니다. 스미스 부대 중령이 스미스 중령이에요. 그런데 5,000명하고 만나가지고 7월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동안 전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3분의 1. 그래서 미군이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전쟁이구나. 북한 무섭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그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총하고 북한군 총하고 북한군 거가 하나도 못하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북한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T-34라고 소련 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바추카로 쏴도 탱크가 맞아도 그냥 옵니다. 미국 포로 탱크를 못 부셔요. 그래서 저기서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메가다 장군이 이거는 패전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하는 동안에 보니까 와 이거 이긴 거네. 북한군이 5,000명이 미군 500명하고 싸우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줄을 맞추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에 부산으로 미군 탱크 미군 물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저 사람들이 벌어준 겁니다. 3분의 1씩 죽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서는 이 오산 전투 이거는 승전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기념관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가서 거기다 역사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그 전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저 사진이 바로 첫 번째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은 항상 기록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다. 저걸 뻥 쐈는데 북한 탱크가 맞았는데 멈추다 되면 또 오는 거라. 그래도 조금 있다 빵 하고서 옆에 있는 병사가 죽어요. 제가 한국에서 죽은 첫 번째 미군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희생 중에 이제 첫 번째 희생이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거는 인천 상륙작전하는 장면인데 로페즈 소위라는 사람이 야 내가 제일 먼저 떠나갈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저 사진 찍자마자 죽었습니다. 찍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다 또 전쟁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나중에 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저 훈장, 저게 태극무궁 훈장입니다.
저거는 살아서는 못 받는다는 훈장인데 저거를 미국 방문했을 때 저 사람 그 아이들한테 주고 왔습니다. 저런 희생이 있었던 거 그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구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쟁이 딱 나자마자 그 얘기하기 전에 전쟁 시작된 지 2달쯤 됐을 때 8월 달에 미국 기자들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 포기한 나라인데 왜 지금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겁니까? 포기한 때는 언제고 지금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운 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는 뭐 100세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때는 30대에 아주 청년 목사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을 들었죠. 트루만한테 편지 씁니다. 전보를 쳐요. 전보분이 너무나도 정말 그 감명을 줍니다.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트루먼 대통령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공산당의 도발에 맞짱을 뜨십시오. 맞짱 뜨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국 땅에는 이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공산당 앞에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게 그 빨간 걸로 쓴 전보문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더 감명스럽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We cannot let them down. 되면 한국의 기독교도들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공산당 밑에서 다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은 작은 전쟁, 큰 전쟁 해서 자기가 싸우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늘의 뜻이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목사님 회고록 맨 앞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보문이 대문자로. 다음 페이지. 영천 전투. 그때 우리나라 부산 이런 데서 그냥 전부 기도회예요. 이게 이 나라 골로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뭐 이 동네 전체에서 그냥 신도님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9월 10일이에요. 9월 11일 날 영천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저 워커 대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참모총장한테 귀띔해 주는 겁니다. 장군, 정일권 장군이에요. 요번에 영천에서 지면은 우리는 철수할 겁니다. 일본으로 철수할 거고 한국군도 일부 그리고 한국군의 그 한국의 높은 사람들 요인들 이런 사람 해가지고 제주도로 가든지 오키나와로 가든지 외국으로 도망갑시다. 그러고서 다시 정비를 해서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이승만 박사한테는 알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날 근데 이겼어요. 영천에서 이겼습니다. 여기 참 영천, 제가 사관학교 그 영천에 있었는데 정말 피해 능선입니다. 지금도 뼈가 나와요. 그때 죽은 사람들 뼈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9월 11일 날 이기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하죠. 그래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꺾어놓은 겁니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저 워커 장군은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한국군이 운전하는 집차가 굴러가지고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운구를 합니다. 사체를. 그 아들도 나중에 별넷을 단 그 워커 대장이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자리, 저분 돌아가신 자리가 의정부 그 부근 어디입니다. 지금 양주 어디예요? 지금 전철역으로는 도봉산역입니다. 서울에.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면 저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한 페이지가 더 그 다음 페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거 그 다음 페이지. 그 비행기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비행기. 저 비행기가 평양을 폭격하다가 밑에서 포 맞아가지고 추락하는데 저기에 탔던 조종사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입니다. 미국 대장의 아들이
전투기 조종하다 죽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 옷 입은 장군은 워커 대장의 아들, 나중에 대장이 된 사람,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 그리고 빨간 모자는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있고 자기 둘만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빠는 대장, 아들은 소위. 그런데 아빠 생일을 한국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죽었다는 거 부고고 그 다음 페이지. 둘이서 아빠의 환갑잔치를 해줘요. 아들이. 아빠 그래도 한국 와서 전쟁하지만은 오늘 환갑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케이크를 잘라주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죽는데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수많은 나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 중에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총각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눈도 까딱하지 않아요. 전쟁하다 죽을 수 있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죽은 거야. 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나오죠. 열방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런 나라가 되라. 그 일을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바로 그 편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엄마한테 보낸 편지. 그 다음 페이지. 저거 그 6.25 때 찍은 사진인데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리 해피 뉴 이어,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렇게 쓰죠. From Korea 1952년에 쓴 편지인데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살아계시면 90살은 넘으셨을 거예요. 난 저 사진을 보고서 야, 저분들이 한국전쟁을 그러고 나서도 2년을 더 했는데 다들 살아가셨을까? 저기서 또 한국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없을까? 참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정말 이거는 열방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게진 미군. 근데 그 미군들이 웃고 있어요. 지게가 아주 정말 끝내주는 물건입니다. 저거는 이렇게는 못 드는데 지게에다 하면 몇 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군들이 박격포를 저거로 미고 다녔습니다. 이거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끝내주는 물건이구만. 미국 거 밖에 달린 거는 길 없으면 못 가죠. 얘는 아무데나 갈 수 있어. 물도 갈 수 있고 언덕도 갈 수 있고 길 없어도 갈 수 있고 완전히 끝내주는 발명품인데 영어로는 지게가 없어요. 그래서 지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A자처럼 생겼죠, 지게가. 그래서 A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A자 틀. 그 지게가 A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그거 쉴 때는 딱 놓으면은 45도 각도의 소파가 되죠. 다 하고서 또 쉬기도 하고. 미군들이 저걸 아주 즐겨서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고서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6.25에 관련된 부분에 저걸 집어넣었더니 편집해 주는 아줌마가 저걸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 사람이 저 호남 지방 사람인데 너무나도 짠해서 내가 한참 울었어요, 교수님.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 미국 사람들 저거 아주 좋아했다고, 울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생각이 납니다. 그 옆에 문장이 또 너무 좋아요.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불렀어, 젊은이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너네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지켜주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젊은 남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멋있죠, 말이. 미국 사람들 다 그냥 지원해서 와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하와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찍은 지 한 몇 년 안 돼요. 하와이에 있는 교회, 이승만 박사가 만든 교회인데 거기에 미군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아버지 엄마가 있고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5인데 5명이 전부 한국에 와 있었어. 뭐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와, 대단하다 하고서 온 가족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이렇게 참 이것도 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비추라, 그하고 연결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분들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 1년 지나자마자 휴전하자고 그랬습니다. 휴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길길이 뛰고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특히 반대했어요.
아니 이제 통일이 코앞에 왔는데 무슨 휴전이냐. 근데 미국 쪽에서는 전쟁에 지치기도 하고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5년 만에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사상 물러날 때 국민들한테 인기가 꼴등인 대통령이 또 트루먼입니다. 왜 한국 가서 저런 중국이나 북한한테도 쩔쩔매는 거야. 사람만 딜이 많이 죽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끝내야 되고 이승만 박사는 끝내면 안 돼. 통일해야 돼. 통일. 근데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이제 꾀를 부리죠. 미국이란 나라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게 강대국이에요. 약소국은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약소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내고야 말아. 그런데 여기서 큰 거 하나를 받아내야 돼. 이승만 박사가 오케이 휴전해. 내가 반대는 안 할게. 찬성할 거게 아닙니다. 반대는 안 할게. 그 대신에 보장을 해줘. 다음번에 전쟁 나면 니네가 함께 싸워준다고. 동맹 맺어달라고. 이 세상에 요만한 놈이 이따만한 놈한테 싸우면 나랑 같이 싸우자고. 그 비슷한 놈끼리 하는 겁니다. 동맹은 상대도 안 되는 나라가 동맹 맺자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다 반대했습니다. 다 모두 반대해요. 장관도 반대, 장군도 반대, 다 반대.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결국은 해내는 겁니다. 해내기 위해서는 거의 깡패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국군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깁니다. 편지 써요.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장군이 이 나라 군인들을 지휘해라. 메가더 장군은 편지를 보고서 답장을 씁니다. 귀하에 용맹한 한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은 귀관의 영광입니다. 용맹스러운 한국군을 데리고 내가 잘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한테 한국군 네가 지휘해. 미군은 자기 코가 딱 꿰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 박사는 마음대로 했어요. 한국군이 이제 막 진격을 하는데 미군은 저쪽 서쪽으로 올라가고 한국군은 동쪽 동해안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9월 30일 날 38선에 도착했어요. 근데 38선을 넘는 건 이제부터 또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시 넘어가는 건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정일권 장군이 강릉에 도착해서 38선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화 걸어요. 정 장군 지금 뭐 하셔? 예, 지금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38선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와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 예, 각하께서 메가더 장군한테 지휘권을 넘기셨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넘으라고 그래야지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맞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귀관은 누구 부하인가? 예,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넘어가.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넘겨주고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넘어가고 메가더 장군은 또 이승만 박사를 좋아하니까 미군도 넘어갔습니다. 한국군 넘어간 날이 1950년 10월 1일. 그날이 무슨 날?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거예요. 미군은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서 미군은 서쪽으로 올라가서 평양까지 먼저 갔습니다. 한국군은 이쪽으로 가니까 좀 걸렸어요. 미군이 서줘. 왜? 평양은 한국군이 점령하라고. 그래서 피로 맺은 혈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군인들은 지가 먼저 더 폼나는 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야, 한국군이 평양은 점령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휴전하고 이승만 박사가 휴전할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떠오기는 겁니다. 포로를 전부 다 미군이 포로를 관리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막 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 몇십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거 이승만 박사는 지 마음대로 하네. 큰일 나겠다. 휴전도 못 하겠다. 그래서 들어줘. 오케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코딱지 같은 나라하고 방위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거니까. 작전 지휘권 줬다가 뺏었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 체포작전, 암살작전이 있었던 것도 알죠. 미국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나겠네 이 양반, 이 노인. 그래서 그 에버레디라는 작전까지 해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미군 장군들이 그랬대요.
이승만 박사 없이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체포하고 그러려다가 못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휴전을 그래서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어주는데 다 반대했던 거를 이승만 박사가 도장 찍어 여기 도장 찍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휴전 반대하는 데모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 부분 좀 깡이 있어요. 전쟁 끝나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지가 아니라 아니야 통일하고 끝나야 돼. 국회에서도 휴전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때 국회가 바로 한국 사람들 우리가 그냥 야 우리는 겁쟁이 같아 쭉 몇천 년 동안. 근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나라 강대국이었다는 거 아시죠? 고구려 무지막지한 강대국입니다. 중국하고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망하죠. 당나라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고구려는 중국의 강대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을 먼저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크지. 고구려가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져요. 고구려가 우리가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힘이 셀 때 전쟁을 그 아주 좋은 책 하나 이름 설명할게요. 고구려 콤마 전쟁의 나라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야 우리도 진짜 끝내주는 강대국이 있었구나 하고서 우리 선배 중에도 6.25 때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휴전 안 해. 통일할 때까지 그냥 싸울 거야. 뭐 여학생들도 다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저 다 그런 얘기들이죠. 쭉 넘기겠습니다. 6.25 때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미국이 말 안 해주겠다는 것을 이승만 박사가 다 깨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고 그 글자는 다 넘기겠습니다. 방공포로 석방하는 겁니다. 저거는 미군이 석방할 권리가 있지 한국군이 왜 지휘권을 넘겼는데 근데 이승만 박사가 다 풀어줘 버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처칠이 영국 수상인데 면도하다가 저 소리 듣고 면도칼을 떨겨뜨렸대요. 놀래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인간이구만 하고서 저것 때문에 북한군 포로들이 이승만 박사 얼굴 그려가지고 풀려 나왔습니다. 자유세계로 온 것이죠. 다음 페이지. 저 다 똑같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전협정 보면은 이승만 박사 사인 없어요. 이승만 박사 사인 없고 김일성 미국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 그리고 북한 장군 한 사람, 미국 장군 한 사람에서 5명이 사인했는데 우리 사인은 아예 없습니다. 왜? 찬성은 안 했으니까. 단지 반대하는 거, 반대도 안 한 조건이 동맹을 맺어주면은 지금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요만한 나라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그 사이에 무럭무럭 커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가래도 못 가요. 네 대한민국 이거 내가 동맹 안 하면 큰일 나겠어. 내가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이 있어야지 중국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 소중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1961년 지금부터 64년 전에 북한 사람들은 1년에 240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는 80달러, 3분의 1이에요. 같은 해에 필리핀은 800달러. 64년 전에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인 소득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60배입니다. 30배입니다.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전체는 60배인데 개인적으로는 30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이 얼마나 못 사냐? 여러분 월급을 30분의 1로 나누면은 그게 북한 사람들 사는 겁니다. 뭐 거지들이죠. 뭐 거지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썩은 걸 먹는데 거기다가 치약을 발라 먹는데요. 그게 북한식 의학이야. 치약 발라 먹으면 배탈이 안 난대요. 근데 치약은 안 비싼가 북한에서. 그래서 흙을 발라 먹는데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거가 남아가지고 난리죠.
밤에 먹고 싶어도 살찔까봐 안 먹고 자죠. 참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었고 휴전 조약을 맺었고 쭉 넘기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북한 사람들한테 기다리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곧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70년이 넘은 거예요. 그죠? 분단 내지 금년이 80년입니다. 나는 금년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네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통일의 즐거움을 주겠어. 그래서 80년이 1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일 1년. 그런 일이 그게 정말 가능해? 그게 국제정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후 강의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니? 어떻게 통일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이 우리 통일에 좀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요. 저건 미국에서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꼴등인 나라랑 전쟁 나면 함께 싸워주겠다고 한 어이없는 약속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한테 내다바이 당한 거야. 약한 나라가 소리 질렀습니다. 센 나라한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약한 나라가 뭐 무슨 돈이나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20개 사단 만들어줘. 돈 얼마 내놔. 그거 보통 일 아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뭐 미국하고 뭐 큰 소리 같이 지를 수 있지만은 저 때는 형편없는데도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은 미국 편, 자유주의 편에 들어서 그 식으로 발전을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거지가 됐고 하나는 세계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거의 꼴등에서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쭉 보시고 한미방위조약은 요거밖에 안 돼요. 종이 한 장입니다. 거기에 사조에 보면은 우리 조약을 맺었으니까 한국은 미국군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수용한다. 지금 여기 있는 미군은 우리가 너 있어. 그래 있을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점령군이라든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조약을 맺고서 조약에서 미군이 있을 권리를 줬고 미국은 그 권리를 받는다라고 저기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괜찮은 동맹입니다. 미군이 한국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미군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 왜 한국 좋아하냐? 진짜 같이 싸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야. 무슨 측면에서? 그 해병대 소령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령이 미국 해병대만큼 빨리 뛰는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밖에 없대요. 키도 작지만은 악바리로 뛰기 때문에 자기네랑 속도가 같대. 미국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하고 농구 시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미국은 농구 잘합니다. 키 크니까. 보통 미국 하면은 농구 게임이 100대 몇 이렇게 끝나죠. 한국군하고 하면 30 몇 대 몇으로 끝납니다. 하도 우리가 가서 잡아당겨가지고 못 넣어. 그래서 평균 100점을 넣어야 되는데 30 몇 점 넣어. 이기긴 이겨요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 뭐 한국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쟁 안 나고 전쟁 안 나는 것도 중요한데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근무 시간을 미군 때문에 확 줄인 겁니다. 북한군은 10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2년도 안 되죠. 왜? 미군이 여기 같이 있어 주니까 북한이 미군이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 2년 군대 갔다가 나와서 다 공부하고 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북한은 10년을 붙들어 두는데 젊은 애를 한국은 2년 3년밖에 안 붙들어 두다 보니까 국가 크는데 현격한 차이를 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100% 이깁니다. 이건 뭐 제가 군사 전문가로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미군이 왜 있니? 미군이 있으면 북한이 아예 전쟁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평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만 있으면 북한이 지는 줄 알지만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군이 있다. 그래서 그 미군은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군 뭐 2만 몇천 명이 한국군보다 더 힘이 세다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북한이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아직도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페이지.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질 때는 북한이 모든 면에서 앞섰어요. 부자고 돈도 많고, 아까 그랬죠. 61년까지도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다. 근데 대한민국은 맹렬하게 이렇게 나라가 잘라져 있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나라를 키우는 그 고단 그림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만드는 거 보세요. 저거 만들 때 맨 처음에는 4차선이죠. 지금은 저 서울 쪽 가면 20차선입니다. 올라가는 길 10대, 내려오는 길 10대. 근데도 그게 막혀. 바로 그거는 참 뭐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집에 자가용이 2대 있을 거 상상하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 식구만큼 있잖아요, 차가. 그런 나라를 2세대 만에 만든 겁니다. 2세대 만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북한은 그 사이에 계속 내려가. 완전히 지금 거짓입니다. 제가 아까 그 치약에다가 썩은 쌀 섞어 먹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300만이 굶어 죽은 애가 있습니다. 뭐 무덤이 갑자기 생겨서 저게 또 저 사진 못 나가게 하는데 인공위성으로 다 찍죠. 미국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까지 찍는 줄 아세요? 저기 탁구공이 떨어져 있구나. 그 옆에는 골프공이 있네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찍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건 뭐 미군이 찍은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몇백만이 죽은 애도 있고. 다음 페이지. 하도 못 먹어서 키가 안 커요. 북한의 보통키 군인이 우리나라 보통키 군인, 미국 보통키 군인하고 쓴 장면입니다. 뭐가지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6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북한보다 원래 안 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만큼 커졌고 북한은 그때보다 오히려 작아졌고 저런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저 조선일보 기자가 쓴 건데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북한의 부자들은 샤브샤브를 먹습니다. 프랑스제 물을 먹어요. 김정은이는 프랑스제 아니면 안 먹어.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하셨어요. 빼리에라는 물이 있습니다. 빼리에. 좀 비싸요. 한국 사람은 김정은이 먹는 물을 아무 데나 가서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있는 극히 일부 북한의 간호원이 군대 간호원이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서 내가 그동안에 나의 피해 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A형인지 B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혈압 재보는 사람이 평양 시민 외에는 없대요. 혈압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탈북자가 그랬습니다. 병원에 자기 부인이 애를 낳기 직전이라서 병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서 붕대고 뭐고 다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밤이라서 나갔더니 붕대 파는 사람도 없고 다 문 닫고 갔어.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피덩이가 2개 있더래. 자기 부인 피덩이 죽어서. 그리고 어린애가 나와서 죽은 거 피덩이. 그리고 의사는 집에 가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그날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이 글에 나옵니다. 홍수에 돼지가 떠내려오면 건져주고 사람이 떠내려오면 안 건져줘요. 돼지는 먹으니까.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은 통일하면 강대국도 되고 평화국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북한을 구원하는 것이 통일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작년 1월 달에 신문에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그 얘기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참 그래서 울산 시민들한테 고마워요. 저 큰 배 만들어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갖다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아무리 열심히 사줘도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사 먹고 중국 사람이 사 먹고 전 세계가 우리 걸 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소나타가 지지난번 모델이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소나타가 K5한테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차가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미국 현대자동차 방문했다가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래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냥 똑같이 만든 이유는 왜? 미국 사람이 더 많이 팔아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회장한테 몽구야 그랬습니다. 몽구, 정몽구인가?
차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 답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가 답이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된 것이죠. 저거 다 우리가 만든 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도 우리가 만들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뭐 10등 이내에 들어간 나라가 됐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민주주의도 된 겁니다. 가난할 때 민주주의 안 돼요. 미국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산업화하고 민주화는 같이 있는 거야. 산업화가 돼야지 민주화도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민주주의 그런 거 안 따져요. 아니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돈부터 벌어야 돼. 그걸 우리나라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교수가 쓴 논문인데 내 박진희가 저 사람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저 얘기를 더 먼저 했습니다. 아이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어느 정도 되면 민주주의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을 선언할 때 민주주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론을 미국 학자가 나중에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일성에는 그냥 핵폭탄만 만드는 거예요. 굶는 나라가. 그리고 저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습니다. 남한하고 잘 지내는 거는 미군 내보내고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는 언제 오냐? 우리가 북한이 남한을 다 점령하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자기네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북한은 그럴 신문이 없어요. 김일성 내일 모레 거의 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라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78년에 어이 김일성 덤벼. 칼로 덤비든 활로 덤비든 마음대로 덤벼. 내가 너랑 싸우면 내가 이기게 되어서. 저건 맞는 얘기예요. 61년에는 북한의 3분의 1, 73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덤벼 라고 얘기했죠. 바로 한국식 경제발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뭐 상대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비행기, 우리나라 탱크 현대가 만듭니다. 현대가 탱크 만들어요. 그 탱크가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5대 탱크에 현대가 만든, 현대 로템이 만든 탱크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구축함 현대하고 대우가 만듭니다. 한화가 만듭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 세종대왕함이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곧 통일할 것 같아요. 통일하게 되면은 만주도 우리 거가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아주 미국에 끝내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저거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세계에는 세 가지 타입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1. 살 빼는데 돈 쓰는 인간들. 2. 살라고 먹는 사람들. 3.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들. 남한은 1번에 속하고 북한은 3번에 속합니다. 왜? 쟤네들은 하나님을 다 지워버렸어요. 자유민주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와 민주 그 제도를 택해서 60년 가다 보니까 저 데이비드 미국 교수 얘기대로 우리는 살을 빼려고 밥 안 먹는 나라,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거꾸로 되고. 다음 페이지. 통일 방정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동독 더하기 서독은 통일 독일은 소독입니다. 결과로 북월남 공산월남 더하기 밑에 저건 뭐 자유월남이라기보다도 그냥 좀 엉성한 월남이에요. 통일월남은 북월남. 그러니까 통일하면은 그 둘 중에 한 나라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가 한반도기 그런 통일은 절대 없습니다.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은 태극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통일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태극기 더하기 북한기는 북한기.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면 서울은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울산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한 우월한 체제가, 당연히 대한민국이 뭐가 우월한데 우리는 국민을 자유롭게 했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 국민들이 자유로운 나라야. 바로 그것이 우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도와한다고 그랬죠. 그 앞 페이지 한 번만 가주세요. 제가 한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요거 몇 년 전에 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나 이재명 뽑을 겁니다라는 사람한테 한미동맹은요 93.9%가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나는 윤석열 뽑을 건데 95.6%가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 전체로 93%가 한미동맹은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 국민의 완전히 일치된 견해입니다. 통일된다음에도 한미동맹은 있으면 좋죠. 중국, 일본을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로 북한 막아주지만. 다음 페이지. 미군하고 한국 뭐 아주 친한 나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통일을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미래를 정말 예측을 잘하는 미국 교수인데 미래에 관한 책만 쓰는 사람인데 딱 지금부터 11년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야 니네는 곧 통일할 것 같아. 그런데 통일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날짜는 내가 정확히 말을 할 수 없어. 근데 곧 통일할 거야. 통일하면 너네는 무럭무럭 센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2040년쯤 되면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너희가 제일 강할지도 모를 것 같아. 그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만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만주가 대한민국 밑에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 교수가.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북한 우상의 나라죠. 우상의 나라의 국민들이 저렇게 힘든 거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도로. 그 다음 페이지. 모든 조건에서 북한은 꼴등이에요. 인간에 관해서는 다 꼴등입니다. 기독교 탄압지수 세계 1등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조지 프리드만 박사한테 가겠습니다. 너네들이 통일하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 통일하게 되면은 만주가 너네 나라 땅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난 너희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몽고. 근데 몽고가 한국 하고 싶어도 이어지지가 않아서 따로 떨어진 땅은 좀 그래요. 우리가 저 교수님 말대로 2040년에 대한민국이 만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점령한다고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너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몽고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저렇게 큰 땅이 돼 고구려 다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 학자가 한 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1등, 2등이 저 두 나라래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겁니다. 한국이 지금 통일하면은 통일하고 사는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급이 같아집니다. 근데 경제 발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세계. 북한이 맨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 세계 2등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이제 곧 오는데 이제 통일의 날은 더 빠르죠. 세계 2등 되는 날이 2050년이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2040년에 저 프리드맨 박사가 그때 자기가 92살인데 그때 서울 와서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예측이 맞는지 그때 와서 볼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나는 92살밖에 안 될 거거든. 92살 밖에라니. 여러분들 다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황우석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120살까지 산대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기분 좋은 뉴스 하나 가르쳐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그 황우석 박사랑 한 10년 전에 무슨 저 한양대학교 교수들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 당신 정치학자인데 인간이 120살까지 사는 계획을 가지고서 나라 계획을 짜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60살에 물러나는 거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120살까지 산다고 하고 계획 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 한 마리가 5억이래요. 5억. 미국에서 돼지를 사다 기르는데 그 돼지가 사람하고 다 바꿔놓을 수 있대요. 뭐 심장, 위, 간 뭐 다 바꿔놓을 수 있대. 그래서 그거 되면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다 바꿔낄 수 있대요. 그분이 농담하더라고. 하나 안 되는 게 있대. 돼지 머리 끼면 안 되겠죠.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된대. 그 세계에서는 120살이래. 야, 그래서 그날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 국민들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보면은 이제 곧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주변 국제 환경이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통일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아침 강의보다 제가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